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찌양 협박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구제역 게이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오늘 첫 번째 공판이 끝났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공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된 그 죄명이 뭐냐면 찌양 협박 사건으로 이제 전부 다 끌려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찌양 협박 사건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끝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자. 우선 이 사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웬만하면 레카지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건 너무 커가지고, 일단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게 사건이 터진 거는 구제역의 핸드폰으로 이제 구제역이 쏘아 올린 공이지. 그래서 유튜버들이 사건 사고 치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뉴스로 도배된 일은 이게 처음이잖아.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이제 이 가운데서 녹취록이 터지고 그 가운데 찌양을 협박하고 돈을 이제 착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협박을 방조하고 뭐 여러 가지 혐의로 유명한 유튜버들이 다 잡혀갔단 말이야. 그 중에서 제일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카라큘라 이세욱 씨였고 그리고 크로코다일 남자훈련소 크형도 있고 그리고 국진이 전국진도 있고 그리고 구제역도 있고 이렇게 끌려가지고 오늘 첫 번째 공판이 끝났거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그 DC에 올라와 있는 거야. 카라큘라의 옥중 편지로. 그래서 카라큘라의 옥중 편지? 그냥 궁금하잖아. 봤는데 그 내용 제목은 그거더라고.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억울하고 분통하다라는 제목으로 뜬 거야.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세욱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쯔양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돈을 협박해서 받을 생각은 없었다는 요지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면서 찌양님에 대한 공갈 방조 부분은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편지를 무려 5장이나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찌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의 시간에 위로를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지를 5장 쓰면 엄청 많이 쓴 거지. 내가 이때까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편지 3장까지는 써본 적이 있는데 5장까지 나도 써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마지막으로 긴 편지를 읽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찌양 협박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이제 피력을 한 거야. 그래서 도계자를 박았지만 나는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현재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혁이 찌양을 상대로 벌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난 근데 좀 약간 의아했던 게 구제혁은 구속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 구제혁이랑 전국진은 그 사건의 당사자니까. 근데 카라큘라도 구속이 되는지는 몰랐거든. 그래서 아 카라큘라도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구나. 물론 카라큘라는 다른 혐의가 또 이제 밝혀졌잖아. 그지 그 구제혁의 녹취록으로. 그래서 나는 아마 만약에 뭐 이 미국 드라마 이런데 보잖아. 그러면 미드 보면 깜빵 안에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 막 돈 주고. 그래서 만약에 깜빵에서 깜빵에서 구제혁이 죽는다면 카라큘라가 사주한 게 아닐까. 아마 가장 죽이고 싶은 게 카라큘라가 아닐까. 나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오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유튜버 구제혁 등과 함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이 9월 6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게 첫 번째 공판이 끝났더라고. 그래서 이 YTN 뉴스에 따르면 이게 뭐 사람들의 민심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너가 억울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겠지. 그리고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라면서 왜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해라고 얘기를 했고 네가 진짜로 사죄할 사람은 표혜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표혜림님 사건에 관련해서 자기는 사실 관심도 없다고 말했던 녹취록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돈이 뭔지 구독자 수가 뭔지 저렇게 목숨 버릴 만큼 힘든 사람 도와준 척 이용했다는 게 진짜 화가 나고 슬프다라는 얘기도 있고 절대로 카라큘라를 선처하면 안 된다. 자식까지 걸었던 놈, 자식에게 못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와중에 감옥에서도 물타기를 하냐, 소토 서현민한테 편지를 보내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 소토 서현민은 또 누구냐면 아프리카 코인게이트가 옛날에 엄청 크게 터진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 사건도 엄청 컸어. 그때 코인게이트 때 여러 또 골로 갔잖아. 그때 아프리카 BJ들도 골로 갔는데 그 코인게이트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토라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큰 손으로 유명했거든. 근데 이 사람도 사기로 오질나게 돈을 땡겨 먹었는데
진짜 사기로는 드물게 15년의 중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수토라는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나도 야 어떻게 이걸로 난 사기로 15년 받은 사람은 난 내가 본 처음이거든. 근데 그 수토한테 또 돈을 뜯어낸 걸로 알고 있어. 카라큘라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번 퓨에림이 아니라 이번에 쯔양 사건 말고도 몇 가지 송사가 더 걸릴 것 같아.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방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쯔양 협박 사건으로 첫 번째 공판이 끝났는데 여기에 뉴스 뜬 걸 보니까 뭐 구제역 같은 경우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쯔양 공갈 구제역 카라큘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 이렇게 떴거든. 근데 구제역 카라큘라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람들이 다 왔어. 그래서 협박, 공갈, 강요,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 주작간 변호사 전국진, 크로코다일 최일환 및 최모 변호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해서 이렇게 왔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구제역과 카라큘라, 주작간 변호사는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고 그리고 크로코다일과 최 변호사는 정장 차림으로 왔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고 해. 첫 번째 공판이. 그래서 이 공판의 주요 내용은 말 그대로 쯔양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방조한 혐의로 받았는데 이들은 쯔양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구제역과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주작간 변호사와 크로코다일 변호인들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을 했고 그래서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쯔양에 대한 공갈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라큘라의 변호인은 공개된 녹취록에서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폭로방송을 하려는 것을 말리려 했다면서 범행을 강화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보인다로 얘기했고 그리고 구제역은 아까 말한 대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지만 근데 이게 국민참여 재판이 성립된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로 됐고 첫 번째 공판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다음 재판이 이제 10월 18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재판을 나도 이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은 적은 있는데 재판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지 싶어서 봤는데 재판 과정에서 일단 지금 첫 번째 공판이 끝나고 이 공판이 이게 계속 열려가지고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고 선고까지 길면 2달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 길면 두 번째. 그래서 뭐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다음에 또 따로 증인을 불러오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 서로 말이 다르면 다른 증인 불러와야 되고 그래서 공판이면 길어지면 뭐 3번째, 4번째까지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선고가 딱 떨어지면 요게 1심이 종료가 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와서 일반적으로 이제 1심 같은 경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부 다 부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공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 턴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엔 네 턴 이렇게 해서 쯔양 측에서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열리는 게 10월 18일이고 이게 빠르면 다음 공판에서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난 좀 신기했던 게 나는 그래도 첫 번째 공판에서라도 검사가 보통 몇 년을 구형한다 먼저 말하잖아. 그걸로 결정되잖아 보통. 그래서 보통 2년 안쪽으로 구형이 되면 집유가 나오고 한 5년 나오면 그 다음에 한 2년 반 정도로 절반 정도로 이제 통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가 몇 년 구형했는지 찾아봤는데 이게 아예 안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검사가 첫 번째 공판에서는 원래 구형을 하지 않나?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알면 대충 이 사람이 몇 년 살지, 이게 대충 이게 나오잖아. 근데 이 내용은 어떤 신문을 찾아봐도 이게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구제역이랑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징역이 떨어지려 구제역은 징역 무조건 떨어질 것 같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터졌고 그 가운데 있잖아. 그리고 협박 당사자인데 옆에 국진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받아 먹었잖아. 그러니까 국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억울하지 않을까? 구제역이 구라치고 슈킹 쳐가지고 조금만 떼어줬잖아. 그래서 구제역은 일단 실형이 떨어질 것 같고 1억은 너무 크게 터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사이버 레카를 조지려는 분위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피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카라큘라 같은 경우도 이번 공소로는 이게 징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소토 서현민하고도 얽혀 있잖아. 그래서 나머지 다른 재판에서는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를 것 같고 그리고 국진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큰형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별일 없이 나올 것 같아. 반대로 이제 같이 재판을 봤던 사람들 중에서
그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도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악질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실형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나는 뭐 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니까 뭐 요거는 뭐 결과 나와봐야지. 다음 공판이 끝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전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 사실 뭐 내가 유튜버라서 유튜버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이 사건이 진짜 검찰총장까지 나가지고 조져야 된다고 말할 만한 그렇게 큰 사건인가라고 하기에는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거든, 진짜. 너무 많은데, 근데 일단 생각보다 너무 크게 터졌다라는 느낌. 근데 이거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터질 게 터졌다라는 느낌도 있어. 지금 언론이라던가 뭐 경찰부터 공권력부터 유튜버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래서 특히나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비질란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잖아. 그래서 뭐 이제 돌려차기 막 신상 까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막 유튜버들이 과거 사람들 전부 다 신상 까버리고 다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유튜버들이 꼴보기 싫고, 그치? 조져야 되는 타이밍이랑 해서 조진, 버스터콜 때려가지고 다 같이 공권력이 조지는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뻑가가 골로 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터질까 터졌다라는 느낌도 있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나는 뭐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뭐 이게 카라큘라고 구제역 둘 다 뭐 조금씩 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왔던 게 뭐 전부 다 나쁜 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실제로 나도 이제 그 돌려차기남 신상 깠을 때 카라큘라가 좀 통쾌함을 느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 근데 문제는 결국엔 끝이 이렇게 끝나버리잖아. 그러면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그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서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한 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부정을 당하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늘상 말하는 그 유튜버는 파리 목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유튜버들의 존목질이라는 건 진짜 하등 쓸모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뭐 여기에 대해서 추후로 더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